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6. 산과 염기가 만나며 성질이 변해 두 번째 시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화반응을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중화반응을 이온 모형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실험이냐면 일정량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묽은 염산을 조금씩 넣어보는 실험을 이온 모형으로 나타낸 거예요. 처음에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수산화이온 OH-만 들어있으니까 이 용액은 액성이 염기성이죠. 그래서 수용액에 들어있는 BTB 용액에 의해서 수용액의 색깔은 파란색을 띠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염산을 넣어주게 돼요. 그러면 수산화이온 OH-와 수소이온 H+가 결합을 해서 H2O 물을 생성하게 되면서 수산화이온 OH-의 수가 적어지게 되죠. 그래도 OH-가 있으니까 여전히 이 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고 BTB 용액은 파란색을 띠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염산을 더 넣어줘요. 그러면 수산화이온 OH-와 수소이온 H+가 결합을 해서 H2O 물을 생성하죠. 그랬을 때 이 용액은 수산화이온과 수소이온이 모두 반응해서 모두 물을 생성하게 되고 용액에 OH-나 H+가 없는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BTB 용액의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뀌게 돼요. 이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얘기해요. 중화점은 산과 염기가 모두 반응해서 중성이 되는 지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성이 되는 점에서 중화점이라고 얘기하고요. 중화점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처럼 지시학의 색 변화로 이처럼 지시학의 색이 중성일 때 색이 갑자기 변화되는 지점이 바로 중화점이 되겠죠. 이렇게 찾거나 아니면 온도를 측정해서도 찾을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래서 중성이 되었고요.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염산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할 수산화이온, OH-이온이 없으니까 H+ 수소이온이 용액에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용액에 수소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용액의 액성은 산성이 되고 BTB 용액의 색깔은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험을 실제 실험하는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투명컵을 2개 준비한 후에 양쪽 투명컵에 하나에는 묽은 염산을 반 정도 넣어줍니다. 묽은 염산, 한쪽에는 수산화 나트륨을 같은 양만큼 넣어주세요. 색으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잘 확인해서 이렇게 같은 양을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을 각각 넣어주신 후에는 BTB 용액을 떨어뜨려서 색을 확인해 봅니다. 이 BTB 용액도 마찬가지로 지시하게 한 종류죠. 염기성과 산성에서는 어떤 색을 나타내는지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BTB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염기성에서는 지금 묽은 염산 쪽은 이렇게 노란색을 띠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염기성인 수산화 나트륨에서는 파란색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BTB 용액을 넣었을 때 색이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반대로 넣어주실 텐데요.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염산, 묽은 염산 용액을 방울수로 태우면서 색 변화를 관찰해 보시는 겁니다.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흔들어 두 방울,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방울수를 흔들어 봤을 때 결과적으로 색이 몇 방울 정도 때 변하는지를 천천히 소량 넣으면서 변화를 관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한 40방울 정도 넣으니까 색이 점점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넣으면 지금 이렇게 이제 중성을 넘기는 게 바로 산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넣으면서 저어주세요. 그럼 색이 지금 변하는 것을 보이시나요? 몇 방울 때 이렇게 중성의 성질을 갖게 되고 그 다음 다시 조금 더 넣었을 때는 이제 완전히 염기성의 성질을 이루면서 또 산성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인지 확인해보고 방울수를 체크해서 별지에 적어주세요. 이렇게 실험 영상으로 이 실험 내용을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이온 모형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이기 때문이다. 수산화나트륨은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하여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다. 염화수소는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하여 수소 이온을 내놓는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BTB 용액을 넣으면 염기성이므로 용액의 색이 푸른색을 나타낸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염산을 조금 넣어주면 수산화이온과 수소이온이 1:1 개수비로 반응하여 물이 생성된다. 아직 수용액에는 수산화이온이 남아있으므로 용액은 염기성이다. 염산을 조금 더 넣어주면 남아있는 수산화이온과 수소이온이 반응하여 물이 생성된다. 수용액에는 더 이상 수산화이온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용액은 중성이다. 용액의 색은 녹색을 나타낸다. 염산을 조금 더 넣어주면 수소이온과 반응할 수산화이온이 없어서 수용액에는 수소이온이 남아있으므로 용액은 산성이다. 용액의 색은 노란색을 나타낸다. 이번에는 중화 반응할 때 온도 변화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H+와 OH-가 결합할 때 열이 발생해요. 이 열을 중화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1번에 지금 가의 경우에는 중화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열이 발생하고 그때 이 혼합 용액의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나의 경우에도 중화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중화열이 발생하고 혼합 용액의 온도가 높아지게 돼요. 그러다가 다가 되면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되었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혼합 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은데 이때가 바로 중화점이죠. 그래서 중화점을 찾을 때 온도를 측정해서 찾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온도를 쟀을 때 혼합 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바로 중화점이 되거든요. 이걸로 중화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화점 이후에 산을 계속 넣어주게 되면 이 라와 같이요. 이때에는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중화열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넣어준 묽은 염산이 이 혼합 용액보다 온도가 더 낮아요. 그러면 온도가 더 낮은 묽은 염산이 혼합 용액이랑 섞이기 때문에 이 혼합 용액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온도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화 반응할 때의 온도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온도가 대충 27도를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섞어서 잘 저어줘야지 중화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지금 온도가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열이 발생했으니까 온도가 올라가서 34 정도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이번에는 중화 반응을 할 때 이 각각의 이온수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의 경우에는 여기 나트륨 이온이 있죠. 나트륨 이온은 처음 용액 속에 있는 구경꾼 이온이잖아요. 그래서 염산을 넣어준다고 해도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 나트륨 이온의 수는 어때요? 계속 일정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가한 묽은 염산의 부피가 증가해도 나트륨 이온의 수는 일정한 걸 볼 수가 있고요. OH- 수산화 이온의 수를 보도록 하면요. 이 수산화 이온은 H 플러스 수소 이온과 반응을 해서 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점차 수산화 이온의 수가 어때요? 2개에서 1개 없죠? 감소하죠. 그러니까 수산화 이온의 수는 감소하다가 중화 반응이 완결되면 수산화 이온의 수는 존재하지 않죠. 그 이후에 수산화 이온의 수가 존재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H 플러스 수소 이온은 여기 수소 이온이 있는데 이 혼합 용액에서의 양이죠. 처음에는 수소 이온이 당연히 없었죠. 그러다가 염산을 넣어주게 되면 H 플러스가 OH 마이너스와 반응을 해서 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기 보시면 가에도 수소 이온이 없고 나에도 수소 이온이 없고 다까지, 그쵸? 가나 다까지 이렇게 중화 반응이 완결될 때까지 수소 이온이 없다가 중화 반응이 다 완결된 다음에 염산을 넣어주면 수소 이온이 있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반응할 OH- 이온이 없으니까 수소 이온이 혼합 용액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중화 반응이 완결된 후부터 수소 이온은 넣어줄수록 수소 이온의 수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Cl- 염화 이온을 보면요. 염화 이온은 넣는 용액 속에 있는 구경꾼 이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죠. 근데 넣어주게 되면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넣어줄 때마다 Cl-가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실험, 사라지는 잉크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페브리즈인 줄 알고 뿌렸는데 페노프탈레인 용액이었어요. 세탁에 효과가 있다는 베이킹소다를 뿌려볼게요. 어머, 어떡하죠? 색깔이 자주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세탁을 해야겠어요. 이번에는 좋은 세척 효과가 있다는 식초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와, 식초를 사용하니까 하얗게 세탁이 됐어요. 세탁 끝! 방금 실험에서 본 거와 같이 베이킹소다는 염기거든요. 그래서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뿌렸던 그 옷에 염기를 뿌리니까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뀌었던 거고요. 여기에다가 식초는 산이죠. 산을 뿌리게 되면 점점 염기성에서 중성으로 바뀌게 되고 더 뿌리면 산성이 되는데 중성과 산성에서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색깔이 무색이잖아요. 그래서 무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는 실험이었어요. 중화 반응은 우리 생활에서 유용하게 이용돼요. 그래서 생활 속 중화 반응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위산 과다로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복용하는데요. 저번에 봤었죠. 위에서 위산이 과다하게 많이 나오면 이 산 때문에 위가, 그러니까 속이, 위가 쓰리게 돼요. 그때 이제 제산제를 먹게 되는데
제산제의 성분이 수산화 마그네슘 약염기잖아요. 그래서 제산제를 먹으면 위산과 약염기가 중화 반응을 해서 산성이 약화가 돼요. 그래서 위의 속쓰림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럼 관련된 영상을 볼게요. 여기 있죠? HCl 염산이 있는데 MgOH2하고 중화 반응을 해서 산이 약화가 되었죠. 물이 생겼잖아요. 두 번째로 생선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레몬즙을 뿌려요. 횟집에서 와 맛있겠다. 그런데 왜 레몬이 있어요?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야. 횟집에서 항상 이 레몬이 나오고요. 레몬을 이 생선에다가 뿌려주잖아요. 왜냐면 생선의 비린내는 염기성 물질 때문인데 레몬즙은 산이잖아요. 산을 뿌리게 되면 이 염기성과 산이 중화 반응을 해서 이 비린내를 내는 염기성을 약화시키겠죠. 그래서 비린내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선회에는 레몬즙을 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벌에 쏘이거나 벌레에 물렸을 때 묽은 암모니아수를 바르면 통증이 가라앉는다는 예가 있는데요. 등산할 때 아 따가워 벌레에 물렸나 봐요. 이럴 땐 치약을 바르면 효과가 있어. 자, 이렇게 벌레에 물리면 벌레가 분비하는 산성 물질의 독성 때문에 아픔, 그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때 물린 부위에다가 염기성 물질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치약이나 암모니아수 같은 염기성 물질을 발라주면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에 의해서 그 벌레 독의 산성을 약화시키겠죠. 그래서 통증이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산성화된 호수나 토양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석회가루를 뿌려요. 산성비가 내리게 되면 호수나 토양이 산성화가 되어서 생물이 살기 어려워지잖아요. 여기에다가 염기성 물질인 석회가루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에 의해서 호수와 토양을 중화시킬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로 공장에서는 산성비의 원인 물질인 이산화황 SO2를 산화칼슘 CaO로 중화해서 제거를 해요. 공장에서 이산화황 기체가 발생하는데요. 이 이산화황 기체에다가 물을 뿌려요. 그러면 황산이 되겠죠. 그 황산에다가 염기성 물질인 산화칼슘 CaO를 뿌려서 중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중화를 시킨 폐수를 배출시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산화황 제거 장치를 이용해서 이산화황이 제거된 공기를 대기로 내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